인데오TV에서 본인 저서인 전자출판 도서인 경매 권리분석에 관한 내용을 직접 강의해 드립니다. 먼저 1강 강제집행 경매 절차에서 경매 절차 흐름으로는 목적물을 압류를 해야겠죠. 채권자에 의해서 목적물이 압류가 되면 그게 법원에 의해서 경매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법원에 의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이것을 파는 절차를 한다. 이 파는 절차를 우리가 경매에서 응찰을 한다 그러죠. 여기서 응찰가에 의해서 그 현금화를 경매 진행을 해서 현금화가 되면 그 현금으로 해서 채권자의 채권이 배당되는 절차를 갖는 것을 경매 절차라 그럽니다. 자,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하는 경매 절차는 곧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이지 경매 투자자를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 투자자를 위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형식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표출해서 그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경매를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그 권리분석을 분석해서 경매에 대한 물건을 취득하는 게임을 말합니다. 자, 물건을 취득할 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시장의 리스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분석을 잘해야 부동산에 하자가 없는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가치가 낮은 가격이 낮은 부동산으로 취득해서 최대의 수익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민사집행법의 절차는 경매를 하려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 채권자에 의해서 부동산을 누군가가 사는 그 금액에 의해서 채권자의 채권 배당을 위한 절차이지 경매 투자자를 위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에서 권리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가 있는 부동산을 잘못 샀다가는 그에 대한 소송상의 권리를 취득하든가 아니면 추가로 돈을 물어주는 인수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낙찰자의 인수되는 물건을 사버리면 돈이 추가로 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매절차의 흐름은 한마디로 누군가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의 채권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해서 법원이 그 부동산을 압류해서 현금화를 시켜서 현금화가 된다는 건 누군가가 산다는 말이죠. 누군가가 산 금액으로 채권자의 채권 변제에 해당하는 절차를 경매 절차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경매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경매 신청의 채권자는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바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취득했을 때 그에 대한 약정에 의해서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임의경매는 반드시 부동산상의 권리자가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임의경매, 다시 하면 집행권은 없이 바로 약정에 의해서 서로 간에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임의경매라 그럽니다. 첫 번째, 부동산상의 권리자가 진행하는 거고, 두 번째, 별도의 집행권은 판결문이 없이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임의경매의 특징입니다. 속도가 아주 빠르죠. 자, 임의경매라는 것은 금전 대여 계약 시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의 담보권을 설정한 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임의경매라 그럽니다. 곧 부동산상의 권리자에 한해서 임의경매가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권리자는 근저당권자, 저당권자, 전세등기권자, 담보가등기권자가 임의경매에 해당합니다. 자, 등기에 보면 전세권자 또는 담보가등기권자 그리고 저당권자, 근저당권자가 있는데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가장 대표적이죠.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근저당권자를 근저당권 설정에 의해서 그 채권을 담보하는 자를 근저당권이라 하는데 부동산 소유자나 또는 개인 채무자가 에게 돈을 빌려줘서 그 부동산의 담보 한도 내에서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그 부동산의 담보 한도 내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등기에 적어진다는 거죠. 그걸 채권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은 그 접수일자에 채권 최고액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접수일자에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죠. 이 근저당권자가 서로 간에
대여금 약정이나 채권 약정을 해서 그 약정에 의해서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약정상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해서 그 약정상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배당을 해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근저당권이라 그럽니다. 자,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같은 원리죠. 그래서 근저당권은 첫 번째 접수일자에 우선 배당을 받고 그 우선 배당의 금액이 채권 최고액에 기재되어 있다. 1억 8천이라는 돈이 반드시 접수일자 2018년 8월 27일자에 우선 변제로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근저당권이라 그럽니다.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는 임의경매권자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전세 등기권자도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죠. 이 전세권은 반드시 아주 세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초심자에 있어서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하나로 하지만 을구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존속기간까지는 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이 접수일자에 전속기간이 끝나고 나서 반드시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접수일자에 전세 보증금을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세 등기권자입니다. 하지만 전세 등기권자는 별도로 근저당권과 다르게 본인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 본인이 전세권으로 배당을 받겠다고 신청했을 때 이 전세권을 임의경매권자로서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우선 변제라는 것은 이 전세 등기가 혹시 돈이 다 배당이 되지 않으면 이 전세 등기 자체는 근저당권과 똑같이 우선 변제로 무조건 소멸이 됩니다. 이 전세 등기권자도 직접 전세 등기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임의경매권자라 그럽니다. 자, 이 전세권자는 뭐가 같이 수반되는 것이 또 일반적이냐면 임차권과 같이 수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매를 초심으로 하는 공부한자는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해서 이 전세권자가 이 권리로 무조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권리를 또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전세권이 들어있는 경매 물건은 반드시 전문가의 문의를 하면서 경매를 참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전세권도 근저당권과 똑같이 을구에 기록되어 있음으로써 전세권의 보증금을 받지 못할 시에 전세권자는 접수일자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 목적에 의해서 별도의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임의경매권자라 그럽니다. 자, 전세권자는 또 뭐까지 같이 들여다봐야 되냐면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또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세권자가 또 가지고 있는지를 경매 투자자는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나중에 심학습으로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이 전자출판에 대한 경매 권리분석에 대한 도서의 후반부에 다시 배당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전세권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세권 자체는 임의경매권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갑구에 걸려있는 등기가 가등기상의 권리인데 이 가등기도 별도로 자주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사업가들이 비즈니스적으로 등기에 아주 많이 활용하는 게 가등기입니다. 일단 가등기는 매매 예약을 한다는 모양으로 등기에 걸립니다. 있지만 이게 갑구에 걸려 있습니다. 이 갑구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가 매매 예약인데 별도의 신고에 의하면 이걸 담보 가등기로 인정이 됩니다. 담보 가등기로 인정이 됐을 때 이 가등기권자가 직접 경매를 진행하면 근저당과 똑같이 접수일자에 가등기에 대한 채권액이 신고된 금액을 우선 변제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매매 예약이 아니라 형식은 매매 예약으로 돼 있지만 별도의 신고를 하면 담보 가등기로 전환이 됩니다. 이 신고에 의한 담보 가등기권자는 접수일자에 신고에 의한 채권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등기권자가 별도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임의경매권자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임의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자는 별도의 등기상의 권리가 갖추어 있는 자에 한해서 가장 크게 근저당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 가등기권자를 우리가 크게 임의경매권자라 그럽니다. 자, 두 번째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할 수 있는 경매로서 별도로 판결문을 가지고 그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강제경매라 그럽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지급명령 등
집행권으로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한 후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강제경매라 그럽니다. 자, 강제경매 대표권자는 부동산 가압류권자, 임차권자, 대여금 채권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압류권자는 갑구에 걸린데 이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는 가압류상의 등기로 경매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 가압류는 판결문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급한 목적으로 보전 등기로 부동산을 먼저 확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채권이 있다는 것을 기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경매가 되면 이 가압류권도 있잖아 배당표에 확정이 됩니다. 안분 배당을 한다 그러죠. 하지만 배당을 받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판결문을 제출하고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듯이 판결문 없이도 등기가 될 수 있는 것, 채권의 등기가 될 수 있는 것을 가압류권자라 그러는데 가압류권에 의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가압류권자도 별도로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것을 강제경매권자라 그럽니다. 자,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등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이것은 보전 등기로 기재하는 거지 부동산에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임의권자와 같이 경매에서 부동산에 의해서 채무자 계약에 의해서 설정된 게 아닙니다. 자, 채무자 부동산의 채무자 소유자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그 채무자의 소유하는 부동산에 일방적으로 보전 등기로 등기를 걸기 때문에 이 등기는 서로 간의 계약상의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가압류권자는 별도의 판결문을 받아서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 가압류권자를 대표적인 강제경매권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경매 권리 분석의 가장 핵심은 임차인에 대한 분석인데 임차인이 그 부동산에 살고 있으면서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은 등기상의 권리가 아니라 채권상의 권리죠. 등기에 나타나지 않죠. 임차인에 대한 권리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해도 그건 등기상의 권리가 아닙니다. 이 채권상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부동산에 살고 있건만 기간이 끝나도 돈을 대지 않으면 그 주인에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임차권자도 등기상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그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진행해야 됩니다. 임차인도 경매를 진행할 때 임대차 계약서 상으로만 경매를 진행한 게 아니고 별도의 보증금 반환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권리도 강제경매권자라 그럽니다. 나머지 돈을 빌려주는 개인 간의 채권에 대한 채권자들도 그 채권을 판결로 받아서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강제경매권자라 그럽니다. 자, 강제경매권자 핵심은 별도의 판결을 받아서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대한 판결문이라든가 조정조서라든가 지급명령 등 집행권을 통해서 부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강제경매권자라 그런다. 강제경매권자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압류권자, 임차권자, 대여금 채권자를 말합니다. 자, 이상 경매는 크게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채권자를 크게 임의경매권자와 강제경매권자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 밖에 공유물 분할 청구에 의한 환가경매도 있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경매를 진행을 하면 신청을 하면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해서 등기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에 기록을 해줍니다. 이때부터 법원이 부동산에 압류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집행법원에 의해서 등기 촉탁이 되고 등기부에 기재가 돼야 부동산 압류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경매 개시결정 등기라 그럽니다. 반드시 모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면 그 집행법원은 등기소에 등기 촉탁으로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을 합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와 함께 배당 요구 종기도 결정이 되어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90일 내에 결정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약 60일간의 기간을 줍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로부터 약 60일간, 최장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모든 배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서를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이제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은 안내문을 송달하기 전에 미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첫 매각기일 이전에 결정으로 공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결정이 되면 드디어 그 부동산이 국가에서 압류 효과가 생긴다 그러죠. 자, 압류 효과가 생기는 시기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일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경매 개시결정이 등기에 기록이 되고 배당 요구 종기도 결정이 되면 이제 관련된 부동산상에 관련된 모든 권리자에게 문서가 송달되기 시작합니다. 경매 개시결정 정본과 채권신고서 최고장이 발송이 됩니다. 배당 요청서를 말하죠. 채권신고서 최고장.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채권자 이해 관계인에게 송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내용에 있어서 송달하고 나서 이제 매각요구 맹세서, 현장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서가 다 작성이 완료가 되면 매각기일 지정이 공고가 됩니다. 이 매각기일 지정 공고일 때는 반드시 매각물건 맹세서가 작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매각물건 맹세서에 의해서 집행법원 사법보장한 명의로 작성이 된 매각물건 맹세서는 최선순위 설정인 배당요구 종기일, 임차인 현황, 등기상의 권리관계 등을 고지합니다. 매각기일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이 우리가 말하는 말소 기준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모든 부동산상의 배당을 받기를 원하는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신청을 하라는 안내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물건 맹세서는 가장 중요한 점유자로서의 임차인의 현황이 있는 그대로 표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임차인의 현황. 그 다음에 등기상의 권리관계가 말소되는지 말소되지 않는지를 고지해 줍니다. 그 밖에 불법 건축물인지 또는 유치권인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있는지를 불투명하게나마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성립 불분명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지를 알려줍니다. 자, 이런 매각물건 맹세서를 반드시 분석을 잘해야 경매는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를 투자하려면 경매로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반드시 매각물건 맹세서를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매각물건 맹세서와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열람할 줄 알아야 되겠죠. 매각물건 맹세서를 보지 않고 경매에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매각물건 맹세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권리 분석의 처음이자 끝은 매각물건 맹세서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됐는데 누군가 낙찰을 받아서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납입 기한까지 납입을 하지 않았을 때 다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재매각이라 그럽니다. 이 재매각 때는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된 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재매각 물건의 일정이 잡혔더라도 매각기일 3일 전까지는 잔금을 납부하면 경매 절차를 취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재매각이 됐더라도 그 전에 최고가 신고인은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경매에서 일어난 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민사집행법 규칙 75조에 따라서 납입기한 이후에 지연이자 12%를 납입을 해야 하겠죠. 자, 일단은 낙찰자는 대금 지급 계약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내지 않을 때는 재매각이 공고가 됩니다. 재매각 공고로부터 3일 전까지는 잔금을 납부가 되면 지연이자 12%를 납입하고 경매에 종결을 시킬 수가 있다. 마지막 기회죠. 최고가 신고인은 일단은 지급기한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납부라는 게 있으니까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는 잔금이 납부되면 경매 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몰수가 되겠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몰수가 되고 재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낙찰되면 그 몰수된 그 보증금은 채권자의 배당으로 추가가 됩니다. 국가가 가져가지 않죠. 자, 그래서 최고가 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간까지 돈을 내지 못하면 일단은 보증금이 몰수가 된다. 하지만 기한 후 납부가 있으니까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낙찰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단 그럴 때는 지연이자 12%를 별도로 납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재계약일 때는 모든 사람이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최저 가격 그 이상의 최저 가격의 10%가 아니라 최저 가격의 20%로 보증금이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이 재매각일 때의 응찰은 최저 가격의 보증금 20%로 보증금을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재매각에 대한 1차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현황조사서. 부동산 현황조사서는 경매 개시결정 30일 내 집행관에게 조사 명령으로 그 집행관의 경매 개시결정이 되고 나서 30일, 한 달 이내 현장에 가서 부동산의 현황과 점유관계, 차임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장에 있는 현황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만나지 못했을 때는 세대 열람을 반드시 해서
전입신고 내역을 반드시 기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동산 현황조서는 경매 개시결정 30일 이내 현장에 파견돼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현황조사 보고서라 그럽니다. 현황조사 보고서는 나중에 유치권 신고할 때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 보고서는 감정평가서에게 부동산 평가를 의뢰해서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 그 등기의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을 감정평가라 그럽니다.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조해서 거기서부터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는 거죠. 최저 매각 가격, 첫 번째 매각 기일에 있는 최저 가격은 감정평가 보고서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경매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매 절차의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매를 신청하고 준비 후에 매각 공고를 합니다. 7일 후에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로부터 7일 후에 매각 기일이 지정이 되겠죠. 자, 매각 기일이 경매법정에 참석해서 보증금 납입, 입차표 작성, 제출 이런 것을 전부 매각 기일에 이루어집니다. 자, 최고가 매수 신고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도 할 수 있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매각 기일에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그 다음 날에 최고인과 차순위 신고인과 공유자 우선 매수인은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 매각 기일이 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매각 허브가 결정됩니다. 자, 매각 기일에 최고가로 지정된 사람은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결정은 문자로 통지받지 별도의 기일에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매각 허가나 불허가를 결정하는 것을 매각 기일에 일주일 후에 일어나고 그로부터 허브 결정은 또 일주일 후에 즉시 항고 기간을 정합니다. 그 즉시 항고 기간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는 대금 납부 기한을 지정해서 언제까지 대금을 납부하라는 납부 기한일을 송달을 시킵니다. 자, 이건 직접 문서로 송달이 됩니다. 언제까지 가상계좌 그 은행으로 납부하라는 안내서가 문서로 송달됩니다. 그걸 대금 납부 기한이라 그러죠. 이 대금 납부 기한 내에 낙찰자가 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일로부터 30일에 배당 기일이 잡혀집니다. 이 배당 기일에 채권자나 임차인의 배당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배당 기일에 채권자로부터 이의신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배당 종결 선고를 해서 이 경매 절차를 끝냄과 동시에 종결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경매 절차 순서는 일단 매각 공고가 나면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작성되고 그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작성될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매각 기일이 잡혀 그 매각 기일에 모든 응찰자가 법원에 가서 현금으로 그 응찰표에 의해서 기재를 합니다. 여기 때 반드시 그 최저가의 10% 또는 20%를 가지고 와야겠죠.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와서 매각 응찰을 합니다. 그 응찰 매각 기일 때 법원에서는 최고가 매수 신고를 결정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와 공유자 매수 신고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낙찰된 사람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든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라든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인은 특별히 부동산상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날에 사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매각 기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약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나 불허가 여부를 문자로 통보를 해주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간 즉시항고 기간을 줍니다. 일주일간 즉시항고가 없을 때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대금 납부 기한을 지정을 해줍니다. 대금 납부 기간 지정은 매각 허가가 결정된 날부터 약 한 달간의 기간을 줍니다. 자, 대금 납부 기간 동안에 자유롭게 어느 때로든지 송달받고 나서 바로 대금 납부 기한까지 돈을 납입하면 납부할 때 소유권이 취득됨으로써 자, 인도명령 신청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금 납부한 날부터 한 달 후에 배당 기일이 잡혀서 채권자에게 배당을 주고 채권자들로부터 배당 이의 신청이 없으면 그날 배당 종결 선언으로 배당 절차를 경매 절차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것을 경매 절차의 순서 일괄적으로 개략적으로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의 사례 중심으로 교재에 나타난 경매 권리분석의 도서출판의 교재 내용대로 반드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경매 권리분석의 책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김대호TV에서 경매 권리분석에 관한 교재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